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대전시청을 점거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경찰과의 4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강제 퇴거됐습니다. 시가 상가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공개 입찰 공고를 올리자 상인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 퇴거 요청 및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전시청 1층에 모여 앉은 80여 명의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경찰이 3차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이 시청 내부로 진입해 설득했지만 상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200여 명이 투입돼 상인들을 한 명씩 청사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일부 상인들은 나가지 않겠다며 서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버티려는 상인과 밖으로 옮기려는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인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삼 차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45분 만에 모든 상인들은 퇴거 조치됐습니다. 저녁 7시부터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점거는 일단락됐지만 퇴거 뒤 3시간 넘게 야외 농성이 계속됐습니다. 투명한 상가 관리를 위해 현재 상가운영위원회와의 관리 위탁 계약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혀왔던 대전시. 결국 공매 포털 시스템 온비드에 경쟁 입찰 공고를 올렸고 이에 항의 방문한 상인들이 시청 점거에 나선 겁니다. 저희를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일방적으로 나가라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남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대전시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시와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이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고병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제 퇴거를 당한 뒤 날이 밝자마자 다시 시청을 찾아 농성을 이어가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 이들은 대전시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이 시로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포괄적 승계 사용권을 받은 건 30년 전. 그동안 대통령 표창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시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상가 경쟁 입찰을 강행했던 겁니다. 물건이 아직 다 그대로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물건을 다 빼요. 지금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경기에서. 그러나 대전시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30년 사용권 계약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라 경쟁 입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입점 상인에게 혜택을 주는 타협안도 행정안전부 반대로 가로막힌 만큼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440개 점포 가운데 70%가량에서 제3자에게 불법 전대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행정이 큰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와 상인들의 이런 갈등은 현재 상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초 중대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을 받은 새로운 상인들이 생겨나면 시와 기존 상인 간 명도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화는 이어가겠지만 당분간 중앙로 지하상가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충남대병원이 전공의 이탈 이후 입원 환자가 36% 줄고 매달 1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조강희 병원장은 병원 내부망에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현재 입원 환자가 하루 평균 36.4% 줄고 외래 환자 역시 20% 가까이 줄어 매달 1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재정난의 극복을 위해 조직을 축소하고 무급 휴가, 휴직을 확대하는 등 병원 운영을 비상진료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의 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간부가 같은 날 앞선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경을 성추행해 구속까지 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룻밤새 피해 여경이 2명이나 발생을 한 건데요.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음식점에 충남 천안의 한 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회식을 하기 위해 모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식 도중 한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지구대장이 어깨를 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구대장은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가던 지구대장은 회식이 끝날 무렵 여직원의 얼굴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시작할 때쯤 동료 직원이 손짓하자 지구대장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지구대로 돌아간 지구대장은 또 다른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즉시 성추행으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장은 처음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잇따라 증거가 나오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지구대장은 범행 다음 날 곧바로 직위 해제됐고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회식을 주도한 지구대 팀장도 지시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날은 경찰의 이딴 비위로 윤익은 경찰청장이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강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자녀가 다니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 투입할 수 있는 순찰차가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치안이 열악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주와 우호 관계를 맺은 충남도가 충남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를 누비던 경찰 차량 25대를 라오스에 무상 양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8년 전 도입돼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10만 킬로미터 넘는 현장을 누비던 중형 순찰차. 법적 사용 기간이 만료돼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에서 제2의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충남도가 충남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호 협약 관계인 라오스에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를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한 건데 치안 업무에 투입됐던 경찰 차량을 해외 국가에 원조하는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치안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 정부의 경찰 순찰차와 사이카를 전국 최초로 해외 원조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5위로 우리나라와는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경제 상황만큼 치안 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라오스 치안 환경이 열악해서 순찰대가 한 65대 중에 30대만 가용하다고 들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올 가을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회의, 아셈 회의에서 이 차량들을 바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차는 4년에 12만 킬로미터, 오토바이는 7년으로 법적 운행 기간을 넘겼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라오스에 구급차 32대를 지원했는데 현지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대의 경찰 차량은 라오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치안 외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충남도는 차량 인수와 정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라오스 정부에 경찰 차량을 공식 양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그제 육군 제3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리탄이 터지는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 남은 훈련병의 심리치료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소식을 전하는 SNS에는 자신을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라며 쓴 글이 올라와 다음 주에 훈련 마치고 만나기로 한 아들을 볼 수 없게 돼 비통하다면서도 다른 훈련병들이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남은 훈련병들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오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기계를 멈추고 부품에 코팅 재료를 바르는 도중 기계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송선양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뒤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 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없애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재판 시작 2년 만인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오늘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륜차 운전자 측은 보령 해저터널을 통과하면 20분 만에 가는 거리를 통행 금지 시 최소 6.8배 이상 돌아가야 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세종지법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는데 최 시장은 조만간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이후 공석인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에 5선인 이상민 의원이 합의 추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7개 구 전 당협위원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차기 시당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 달 말쯤 당내 절차를 거쳐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젊은 공무원들이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5급 이상 퇴직 공직자 13명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등 다양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13명의 이력과 연락처 등을 담은 실물 책자를 시청사 3층에 비치해 후배 공무원들이 직접 열람하고 연락해 대화 장소와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